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한국 선원사고과학 3주차 수업. 오늘은 구석기 시대 고고학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구석기 시대를 특징 짓는 이제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석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구석기 시대의 석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타제석기라 그러죠. 뗀석기, 타제석기.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하면은 문화재학과 학생으로서 타제석기 이렇게 이제 단답식 대답만 해가지고는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석기의 제작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석기가 구석기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전기, 중기, 후기를 거치는 동안에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기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석기가 이제 돌로 만든 도구니까 이제 돌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석기의 석기를 공부하고 설명하면서 흔히 몸돌, 격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몸돌 석기라는 말도 있고, 격지 석기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석기라는 그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대 개념인 자연석과 이게 차별화되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석기, 그 중에서도 특히 거칠게 제작된 구석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자연석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자, 자연석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것, 그것이 석기일 텐데,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석기의 제작 방법이 반영이 돼서 거기에 일정 정도의 인공에 의한 가공 흔적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의 타제석기는 소위 뗀석기, 타격을 가해서 깨뜨려서 떼내서 만드는 석기니까 이 떼낼 때 인공의 타격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흔적을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석기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떼내서 만드는 석기. 이건 그야말로 이제 석기들이죠. 자, 그런 반면에 또 자연 상태에서 어떤 돌에 부딪히거나 굴러다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파손돼서 석기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소위 이제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망치 돌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이렇게 떼내게 되면은 그 떼낸 면이 자연적으로 깨진 면하고 다른 특징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치 돌을 가지고 석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 몸돌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몸돌이죠. 이 몸돌에 타격을 가해가지고 이와 같은 이 석기를 제작해 나가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이 능을 이루면서 한 단위 단위로 띄어져 나온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격지가 되는 거죠. 격지. 그러니까 플레이크, 떨어져 나오는 이제 원석에서 1차로 떨어져 나온 파편, 이게 이제 격지가 되는데, 자, 이 격지를 떼낼 때
망치돌을 가지고 때리는 점, 그게 이제 타격점이 되는데, 이 타격점이 명확하게 이 자연적으로 깨진 타격, 자연적으로 깨졌을 때 생기는 타격, 그와는 다른 타격점이 나타난다. 그걸 구체적으로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관찰을 하면 그 부분에 망치돌로 두들겨 맞았던 규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이는 그런 타격점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타격을 가하고 나면은 거기에 깨진 이와 같은 격지들이 나타나는데, 깨진 그 타격점이 가해져서 그 바로 아래쪽에는 이 소위 말해가지고 타격이 가해졌을 때 이 몸돌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몸돌 습기가 제작되는 몸돌 부분의 타격점에는 그 아래쪽이 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요. 오목하게. 그런 반면에 격지로 떨어져 나오는 격지 습기를 포함한 그 부분은 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볼록하게. 자,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에 이제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이제 쭉쭉 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타격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끼어져 나온 격지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제 부채살 모양으로, 이제 방사선 모양으로 이제 이 선이 이렇게 아주 가는 선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깨진 면에 또 부채살 모양 가로로도 이렇게 소위 손끝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는 선이 이렇게 좀 형성이 돼요. 이제 자연적으로 깨진 그런 습기들은 그런 선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타재 습기와 자연적으로 깨진 자연석,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석기를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자연석과 인공 타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재 석기,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안목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전에 이제 이런 세부적인 특징을 떠나서 뭔가에 인공이 가해졌다는 것은 그 석기에 뭔가 만들어지는 데 있던 규칙성이 이제 찾아진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석기들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자, 뭔가 이제 어쨌든 자연석과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지식이 없어서 자연석과는 차이가 나는 다른 구별되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규칙, 이런 것들이 정형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단박에 내가 구석기, 석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좌우간 이것은 어쨌든 자연석은 아니고 뭔가 사람이 만들어졌던 인공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석기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타재석기, 구석기에 이제 여러 관찰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석기를 제작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돌감이 있어야 돼요. 돌감. 그 돌감을 이제 석핵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몸돌에서 제작된 석기를 우리가 이제 몸돌 석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큰 돌 하나로 석기 한 점을 제작하는 경우. 자, 이 세 그림에서 이 몸돌이 이제 제일 윗부분에 여기 있어요. 석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돌감 재료. 자, 여기에서 하나의 석기가 이제 제작되는 경우,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가운데에 있는 이 석기들, 큰 석기들, 이게 이제 바로 몸돌 석기가 되는 거예요. 몸돌 석기. 이런 몸돌에서 한 점의 석기가 이제 제작이 된 거죠. 몸돌 석기. 자, 그게 이제 몸돌 석기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몸돌 석기를 제작하거나 또는 별도로 몸돌에서 떼어난 파편, 즉 격지에서 작은 석기를 만들고자 처음부터 떼내서 그렇게 만드는 석기, 이걸 우리가 이제 격지석기라고 이야기해. 격지석기. 자, 여기 보세요. 몸돌에서 떼낸 격지로 석기를 제작한다. 자, 한 점의 몸돌에서 한 점의 몸돌 석기가 이렇게 제작되는 그 과정에서 떼낸 많은 크고 작은 격지들이 생산이 돼요. 격지들이 만들어진다. 자, 그 중에 아주 그냥 가는 그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은 석기로 제작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 중에는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작은 소형 석기로 사용이 되지만, 대체로 이제 이 격지 석기는 이 몸돌 석기에서 1차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떨어져 나온, 떼나온 그 격지를 가지고 다시 2차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석기로 만드는 거, 석기로 사용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격지석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1차 떼내기에서 만들어진 요런 이 격지들, 요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2차 가공을 해서 이와 같은 석기로 제작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격지석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몸돌 석기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들을 다시 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2차 격지석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 격지가 1차 몸돌 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떨어져 나온 격지를 가지고 다시 2차, 3차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석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격지석기다. 플레이크다. 자, 요런 이제 석기 제작 과정을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석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이제 전기 구석기 시대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로 갈수록 격지석기의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 격지석기의 비중 늘어난다. 대체로 몸돌 석기는 하나의 몸돌에서 한 점의 석기가 제작되니까 이렇게 석기 크기가 어때요? 큼직하다. 대형 석기다. 우리 주먹보다 이 손목에서 손까지 그 이상 정도로 되는 큰 석기들이다. 주먹석기, 뭐 대표적으로 주먹석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죠. 자, 그런 반면에 몸돌 석기의 제작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석기, 아니면은 별도로 격지 석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떼낸 격지에서 다시 2차, 3차 가공을 해서 만들어지는 격지 석기. 자, 이것은 몸돌에서, 대형의 몸돌에서 다시 떨어져 나온 석기로 제작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크기가 몸돌 석기에 비해서 소형으로 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석기 제작 기법이 후기 구석기 시대로 감에 따라 가지고 발달하기 때문에 그 제작 기법이 적용이 돼서 다양한 격지 석기가 많이 제작이 된다. 언제? 후기 구석기 시대로 갈수록. 자, 그 말은 반대로 전기 구석기 시대, 이런 시기의 구석기 시대로 갈수록 격지 석기의 비중이 작아지고, 그와 동시에 몸돌 석기의 또는 대형 석기의 비중이 늘어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자연 환경과 생활상, 또 주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자, 거기에서 공부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변화와 구석기 시대의 소위 식료 활동, 경제 활동과도 밀접하게 이제 석기가 변화하면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구석기 시대의 석기의 발달 과정은 대형에서 소형화된다. 아까 몸돌 석기에서 격기 석기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후기 구석기 시대로. 자, 격기 석기들은 대체로 이제 소형화된다. 자, 그 다음에 전문화된다. 전문화는 처음에는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사냥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했겠지만 대체로 대형 석기들은 큰 동물들을 사용하는 그런 데 이제 사용이 됐겠지만 전기 구석기 시대는 석기의 종류가 대형 몸돌 석기 중심으로 이제 좀 단순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사용한 반면에 후기 구석기 시대로 내려오면서 격지석기가 발달을 하고 소형화되면서 목적에 맞는 격지석기들이 이제 제작이 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기개, 뚜르개, 밀개, 뭐 자르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전문화된 그런 형태로 제작이 돼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기의 제작 기법이 발달하고 또 소형화된 석기로 변화하고 석기의 이 사용 목적이 전문화됨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어떤 목적에 따른 이 석기의 사용 목적에 따른 종류가 형태가 정형화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일정 정도의 이 틀, 규격 또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유형을 이루면서 정형화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이제 석기의 변화 과정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저렇게 자연계에 널려 있는 이 석기들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모식도로 여기 제공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쪽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돌을 바위라든지 단단한 바위 이런 데다가 이 앞에 설명했던 몸돌을 석기를 만들고자 하는 몸돌을 여기에 던져서 두들겨서 던져서 이렇게 이제 석기가 돌이 이제 조각이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그런 석기다 제작 방법. 자, 이건 이제 던져떼기다. 우리말로 던져떼기다. 바위에 던지면은 이게 돌들이 이제 돌감이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죠. 그것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해서 석기를 제작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두 번째 그림은 소위 이제 이 모루라고 모루는 받침돌이죠. 모루라고 하는 받침돌에 만들고자 하는 석기의 몸돌을 가지고 잡고 여기에 떼내고자 하는 부분을 두들겨서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떼내는 그런 석기 제작 방법. 자, 이것은 모루떼기라고 이제 하죠. 모루떼기. 모루에 만들고자 하는 이 석기의 몸돌을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떼내서 석기를 제작하는 그런 방법. 물론 이것도 1차 가공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잔손질이 이제 가해져야 제대로 된 석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세요. 흔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석기 시대에 이제 석기 제작 방법,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나타난 제작 방법이죠. 자, 여기 보면은 왼손에 한 손에는 만들고자 하는 돌감, 그 몸돌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이제 망치돌을 잡고 거기에 떼내고자 하는 부분에 타격을 가해서 떼내는 돌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 자, 이것이 이제 망치떼기. 자, 던져떼기, 모루떼기, 망치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루떼기와 망치떼기를 결합한 방법.
이것도 이제 흔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 오늘날 여기에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이 만들고자 하는 이 석기의 돌감을, 몸돌을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한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한 손으로는 망치돌을 가지고 모루돌 위에 받쳐진 이 몸돌에 떼내고자 하는 부분을 타격을 가해서 떼내서 석기를 제작하는 방법. 자, 요게 이제 모루 망치떼기. 모루 망치떼기. 대체로 여기에 위에 보이는 이 네 가지 석기 제작 방법은 기본적으로 몸돌 석기를 이제 제작할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대형 석기를 제작할 때 사용이 된다. 이제 대체로 거칠게 석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구석기 시대의 제작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네 가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떼기에 의한 석기 제작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직접 떼기에 의한 석기 제작 방법. 직접 떼기 방법이다.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여기에 보이는 네 그림은 소위 이제 이 간접떼기에 의한 석기 제작 방법이에요. 나중에 간접떼기에 다양한 방법이 또 나옵니다만은 대체로,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간접떼기라는 것은 어떤 앞에 직접떼기와 달리 망치돌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몸돌에 타격을 가해서 부닥쳐서 떼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간접 매개체가 이제 들어가서 그 간접 매개체를 두들겨서, 이를테면 돌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을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석기에 이 격지를 떼내서 석기를 제작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죠. 자, 이것은 좀 더 앞에 설명했던 직접 떼기보다는 정교한 석기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앞에 봤던 망치 떼기나 모루 떼기나 모루 망치 떼기, 이거에 의해 가지고는 여기에 아주 세밀한 석기를 가공하는 그런 방법에 의한 석기는 제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소형이면서 세밀한 어떤 그런 석기를 이제 제작하고 하는 그런 잔석기 제작, 이런 데서는 이제 직접 떼기에 의한 석기 제작 방법보다는 간접 떼기에 의한 석기 제작 방법이 활용이 됐다. 어느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로 갈수록 이 석기가 소형화되면서 정조화되고 정형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간접떼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실험고고학을 통해 가지고 석기가 제작된 그런 타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타격면을 잘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이제 해봐서 그와 똑같은 어떤 그런 유사한 이 석기 제작 결과물이 제작 방법이 나타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여러 차례 실험고고학에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제작 기법들이 적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민족기 사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한 거죠. 자, 여기는 만들고자 하는 석기의 돌감을 한 손으로 잡고 그 한 손에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거기에 간접대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고 그 위에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떼내는 방법.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간접대기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펀치, 이게 이제 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소위 돌을 이 재료가 돌로서 사용이 되면, 돌로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게 정교한 석기를 만들지 못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뿔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단단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 재료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돌 만들고자 하는 습기의 돌감과 격지와 그 다음에 이 간접대기 펀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이 두들겨서 이렇게 떼내는 그런 방법, 조금 이제 공동 작업에 의한 습기 제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설명했다시피 간접대기도 이제 모루 위에 받치고 이렇게 간접대기 하는 방법, 모루 위에 받치고 간접대기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다른 도구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다시피 모루를 밑에 대고 이 위에 뭔가 간접대기 도구를 이렇게 갖다 대고 그것을 다시 그 부분을 두들겨 가지고 이제 습기에 날을 이제 제작해 나가는 그런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대기에 의한 습기 제작 방법이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더 정교한 습기가 제작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 눌러떼기라고 해서 이때는 망치를 사용을 안 해요. 망치를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압력을 힘에 의해 가지고 그 떼내고자 하는 부분을 딱딱 떼내는 그런 제작 방법, 눌러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 후기 정말 늦은 시기에 이제 많이 제작이 된다. 아무튼 소형화되면서 정교한 습기가 제작됨에 따라 가지고 점점 간접떼기 그리고 눌러떼기에 의한 제작 방법이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구석기 시대에 이제 대표적인 이 석기 제작지, 석기 제작 공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규모 석기 제작 공장, 충북 단양에 수양계 유적하고 강원도 홍천에 이제 하와계리 유적, 그리고 경상남도 밀양에 고래리 유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자, 거기도 보다시피 이제 앞에 봤던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게 수양계 유적의 대표적인 어떤 석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한 단위의 어떤 모루, 그리고 돌감, 망칫돌, 그리고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 또는 격지 석기들이 여기에 한 곳에 한 단위로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루가 있으니까 모루에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루 떼기 또는 모루 망치 떼기에 의해서 석기가 제작됐을 텐데, 수양계 유적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모루 망치 떼기가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격지들을 전부 수습을 해가지고 전부 붙여보니까, 접합을 시켜보니까 하나의 몸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몸돌이.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명히 이 석기가 제작됐던 공방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 돌들은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모루돌, 돌감, 망칫돌, 그리고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 또는 격지석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예를 봅시다. 홍천 하와계리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 제작장의 이제 모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가운데 모루돌이, 넓적한 모루돌이 하나 이제 놓여 있고, 그 주변에 사방에 여러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이 소위 격지들, 그리고 돌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위에 좀 큰 이런 이 돌들, 이것은 1차 앞에 설명했던 던져떼기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로 만들어진 어떤 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2차로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한 그런
돌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돌감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돌 자체는 아니고 몸돌에서 2차로 이제 격기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1차로 이제 떼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들이니까 자 이것을 이제 여기에 모루에 대고 이렇게 이제 떼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석기 과정을 제작 과정을 이제 볼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면은 돌의 재질이 여기에 흩어져 있는 격지 또는 돌부스러기의 재질이 이제 달라요.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약간 황색 기미가 나는 잠부스러기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약간 이 석영 계통의 이제 좀 이렇게 밝은 색깔에 있는 돌감 그리고 또 청색 빛깔이 나는 돌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돌감을 가지고 여기에 석기를 이제 제작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뭐 순천의 금평유적, 동해 기공유적 뭐 이런 특히 이제 주로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석기 제작지 또는 제작 공방과 관련되는 유적이 이제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소위 구석기 시대에 이제 발굴을 하면서 인공 피트 층위 발굴에 의하다가 뭐 지금은 이 소위 이 구제 발굴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전면 층위에 따라 발굴을 넓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석기 제작장의 이제 이 유적도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석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죠. 도구들. 예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석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됐던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루돌하고 앞에 봤던 홍천 하와계리, 단양 수양계, 밀양 고래리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주변에 이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에 모루돌 주위에 격지들이 이제 많이 이제 흩어져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모루돌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루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격지라든지 격기석기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자연석과 그다지 잘 구분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자 어쨌든 모루돌은 좀 이렇게 납작하면서 이 석재 자체가 이제 이 타격을 가해도 쉽게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 납작해서 이제 사용에 편리한과 동시에 단단한 그런 돌감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흑영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망치돌은 기본적으로 망치돌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돌감을 두드렸을 때 거기에 망치돌이 아무리 단단해도 같은 돌끼리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기에 소위 깨진 면이 관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가는 부분에 요게 손으로 잡기가 쉽겠구나. 요게 손으로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망치처럼 생겼으니까 요 부분을 가공하고자 하는 제작하고자 하는 석기의 몸돌에 타격을 가해서 이제 석기를 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아랫부분에 여기는 이제 반대로 세로로 길다란 망치돌인데 역시 아래쪽에 타격을 가할 때 깨진 이런 깨진 흔적 또는 마모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돌을 돌같이 봐서는 안 되고 유심히 이 표면에 묻어 있는 여러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에서 잘 관찰을 했을 때 여기에 타격 흔적이 이제 관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설명했던 석기 제작장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양계라든지 하와계라든지 밀양 고래라든지 이렇게 모루돌과 격기 그리고 격기석기, 몸돌, 망기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서 석기 제작장으로 유적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망치돌 또는 모루돌 이런 흔적들이
이 한두 점씩 이제 산포되어 있는 그런 흔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유적에서 많은 석기들이 이제 제작이 된 석기 제작장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던 그 석기 제작 방법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소위 실험고과를 이제 할 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제공했어요. 자, 직접대기 아까 설명했죠. 한 손에 만들고자 하는 몸돌의 돌감을 가지고 한쪽에는 망치돌을 가지고 직접 떼내고자 하는 타격면에 두들겨서 부딪혀서 떼내는 방법이다. 직접 떼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무릎 위에 이렇게 무릎 사이에 고정시켜서 이렇게 떼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곧 앞에 설명했던 모루 받침 비슷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떼내는 방법이 있었다. 이제 이런 방법은 확실하지만 뭐 이런 방법도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응용이 돼 가지고 이제 활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뭐 이때 당시에 이런 형태로 저기 유적에서 발굴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석기 제작 흔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관찰을 해서 실험 고고학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앞에 설명했던 모루떼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모루 망치떼기. 여기도 보다시피 이제 모루는 떼내고자 하는 석기의 몸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이제 단단하고 이렇게 넓적한 그런 돌을 이제 크고 넓적한 그런 돌을 이제 사용한다. 그래야만 이제 안정되게 이제 석기를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들이 이제 앞에 설명했다시피 직접대기에 의해서 이제 석기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직접대기는 주로 대형 석기 그리고 거친 석기들을 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직접대기에 의한 석기 제작 기법이 적용된 석기들은 대체로 대형의 석기로서 전기구석기 시대에 주로 많이 이제 적용된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기구석기 시대의 대형 석기들은 대체로 직접 대기한 석기 제작 기법에 의해서 석기가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대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석기를 떼내는 경우에 우리가 실험고고학적으로 이제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에 집게를 이렇게 만든다. 이럴 때면 여기에 이제 찍는 부분, 돌날을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여기 뾰족한 부분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크게 떼내는 떨어져 나가는 이 면에 따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떼내야 되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여기에서 떼내고 여기에서 떼내고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떼냈더니 여기에 이제 뾰족한 이 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 보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점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타격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또 부채살 모양으로도 이제 방사상으로 이제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제작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정이죠. 떼내니까 여기에 격지들이 떨어져 나오고 또 부스러기도 이제 같이 떨어져 나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격지들이 떨어져 나오고 물론 이제 이 격지를 그대로 또 격지 석기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격지를 다시 2차, 3차 가공해서 또 격지 석기가 제작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런 여러 차례의 타격을 가해서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원하고자 하는 몸돌 석기가 이제 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실험고고학에 의해서 우리가 석기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석기에 이제 이거는 뭐 돌날 석기라고 할 수 있죠. 뭐 가로날 석기, 이 주먹 자르게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넓적하게 이 일직선에 이제 돌날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떼내 가지고 이제 이 돌날이 이제 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 손가락이 가해져 있는 요 부분에 요 한 단위가 여기에 타격이 가해져서 이쪽에서 타격이 가해져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이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도 가늘게 능이 형성되어 있는 요 부분 한 단위가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 이제 떼내는 경우에 떼낸 거. 이쪽에서 여기에 타격점이 되고 두들기면은 얇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얇게 떨어져 나가. 자, 이런 경우에는 직접 떼기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될 수 있지만, 뭐 늦은 시기 이제 간접 떼기에 의한 그런 기법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밀하게 떼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 떼기로 이제 떼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습기들이 이제 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실험고학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돌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떼내고 한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여기에 보면은 톱날처럼 이렇게 찍어져. 톱날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 떼내고 또 이 부분 반대쪽에 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격된 면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또 이쪽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제 톱날 모양의 이제 돌날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자른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돌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지로 되어 있는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감이에요. 자, 이 흑요석은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 중에서도 가장 늦은 시기, 구석기 시대 종말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지는 석기 돌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흑요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용암이 분출하면서 생성된 그런 아주 단단한 유리지라된 그런 암석이죠. 그러니까 아주 고온에서 급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런 이 용암 분출과 관련되는 암석인데, 화산과 관련되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백두산하고 그다음에 한라산, 그게 두 군데에 이제 화산 분출을 하면서 이런 그 흑요석이 이제 생성이 됐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산지 초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산지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디 산지가 어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흑요석재 석기들은 굉장히 이제 유리질화돼서 유리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날카롭죠, 날을.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서 떼낸 격지라든지 돌날 이런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이제 석기로 사용하는 그런 재질의 이제 돌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흑요석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직접 대기로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돌날들이 이제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 1차로 여기에서 타격을 가해가 떼냈는데, 이 돌의 어떤 뭐 결이랄까, 그죠? 결정체 자체가 이렇게 이제 길게 흑요석 여기에 타격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긴 돌날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 요거 이제 격지가 되는 거죠. 격지를 다시 돌날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요 돌날을 사용할 때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거 자체를 가지고 손을 잡고 이제 뭔가 새기거나 뭐 뭔가 자르거나 이런 동물의 가죽을 점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이 더 자연석기로 제작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 자체를 나무라든지 뿌리라든지 거기에 홈을 파서 여러 개를 이제 이어 붙여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석기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도 이제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우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이 돌날 석기 또는 이런 격지 석기, 좀돌날 석기, 그 중에서도 아주
잔잔한 이런 석기들, 돌날들은 좀돌날이라고 좀돌날. 자, 이런 것들은 직접 그 자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들을 여러 개를 나무에 홈을 판다든지, 동물 뼈에 이제 이 홈을 파서 끼워 가지고 조립을 해서 하나의 이제 도구를 만들어서 복합식으로, 조립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간접대기 대략 설명을 했지만 좀 더 뭐 우리가 실험 고각을 하면서 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자, 간접대기는 중간에 매개물, 그러니까 돌감에 망치돌로 직접 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의 떼개라고 하는 펀치, 그러니까 매개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손에 잡고 있는 거. 펀치를 몸돌 섞기에 떼낼 부분에 대고 망치돌로 떼게, 펀치의 윗부분을 두드려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석기를 제작을 하는 방법이다. 자, 이것은 석기를 좀 더 정교하게 제작하는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여기에 망치돌이 둥글둥글한 거 가지고 아무리 정밀하게 내가 떼내고자 하는 그 원하고자 하는 면을 정밀하게 떼낼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도 나무 가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무 가공할 때도 뭐 직접 거기에 자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하게 가공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간접으로 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 자, 이런 것도 이제 간접대기가 이제 되는 거죠.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 뭐 여기에 다치지 않게 가죽천을 대고 뭐 이런 것들은 없었겠죠. 그냥 지금은 뭐 이러지 않고는 맨살에 했다고는 그냥 다 이렇게 다치기 쉬우니까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직접 무릎 사이에 뭐 대고 하기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간접대기를 할 때는 간접대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 4개 물러서 사용되는 이 펀치가 기본적으로 펀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돌로 펀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뿔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설명은 다음 그림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망치를 설명하는 거죠. 자, 망치도 좀 더 정교하고 가는 석기를, 잔잔한 정교한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와 같이 커다란 돌망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돌망치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가는 석기들을 정교하게 떼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충격이 크게 가해지니까,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교한 석기가 제작이 될때 그 사용되는 망치들은 여기에 보다시피 이 뿔이라든지 동물의 뿔, 뭐 이런 이제 사슴의 뿔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동물의 뼈라든지 뿔, 그리고 나무 망치, 단단한 나무 망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었겠죠. 나무도 단단한 거, 덜 단단한 거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테니까 좀 더 단단한 거는 좀 더 이제 큰 자연석기지만 좀 더 큰 돌날들을 이렇게 떼내는데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한 점돌 같은 그런 것들을 떼낼 때는 망치도 좀 부드러운 것들이 사용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떼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돌과 이게 유기질, 나무, 뿔, 뼈, 망치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새석기, 이 간원석기, 정교한 석기를 석기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점점 후기 구석기 시대로 가면서 이런 뼈라든지 뿔, 나무 망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대기에 의해서 떼낼 때 사용되는, 이제 여기는 펀치가 아니고, 펀치는 중간에 끌처럼 이렇게 뭐 2번 이런 것들이 1번 이런 것들이 이제 3번 이게 펀치로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후기 구석기에 더 늦은 시기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좀돌날, 새석이는 아주 조그만한 좀돌날, 돌날,
요런 이제 세석기들을 정교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앞에 설명했던 직접대기, 간접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두들겨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펀치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이 간접 매개물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끝을 뾰족하게 다듬거나 갈거나 만들어서 뼈라든지 단단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떼내고자 하는 그 석기에 떼낼 부분, 다시 말해가지고 앞에서는 타격할 부분, 그 부분에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좀씩 얇게 있게 이제 압력을 가해서 떼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4번, 5번 요 과정이 있죠. 자, 여기 손이 다칠까봐 가죽으로 이제 감싸고 이 속에는 만들고자 하는 작은 이 소위 격지석기 이런 것들이 제작 과정에서 있는데 거기에 석기에 아까 타격에서 깨진 그 면 윗부분에 요게 날카로운 이 소위 간접대기 도구를 갖다 대서 힘을 가해서 눌러서 앞으로 밀어서 제치면은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만들고자 하는 이 가는 좀돌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격지석기에 이제 정교한 석기들이 이제 제작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떼내는 떼개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석기들은 손에 쥐고 이렇게 이 간접대기 할 수가 있는 눌러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여기는 전부 눌러떼기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뭐, 이와 같은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만들고자 하는 격지 또는 뭐, 돌감을 여기에 끼워서, 거기에 이제, 간접떼기, 눌러떼기에서 격기를 제작하는 그런 이제 도구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실험 고고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제작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눌러떼기 도구로서 1, 2, 3, 4는 뭐 대체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용됐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이제 나무를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결국은 이 나무를 가공을 하려면은 정교한 석기가 이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석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교한 나무 도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돌을 끼워서 이제 눌러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던 눌러떼기. 자, 눌러떼기는 기본적으로 새석인 점돌날 새석기, 정교한 석기 이걸 제작하는 데 이제 사용되는 기법이다. 여러 가지 눌러서 떼는 기법들. 자, 여기는 뭐 손에 잡고 앞으로 눌러떼기 한 부분을 눌러서 앞으로 젖혀서 이렇게 떼내는 방법. 자, 이것은 반대로 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제 젖혀서 떼내는 방법. 자, 앞에 설명했던 간접 도구를 이렇게 받치고 거기에 석기 만들고자 하는 이 석기를 대고 하나하나 이제 떼내는 방법. 또 도구를 갖다 대고 스스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떼내는 방법. 자, 이해하겠죠? 이와 같이 도구를 대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떼내는 여러 가지. 자, 이것은 이제 이 배의 힘으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손으로 팔로만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 배로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뭐를 근거로 석기가 제작된 흔적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실험 고고를 거쳐서 이런 석기 제작 방법이 적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석기의 제작 방법들은 이제 뭐 그런 정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뭐 내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험도 해보고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럴 수 없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석기가 이렇게 이제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전기와 후기는 명확히 이제 구분이 되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와 중기 그리고 중기와 후기 사이를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석기의 어떤 제작 방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기는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대체로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를 이제 편년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전기 구석기 시대는 뭐 100만 년 전 이야기하는 사람, 70만 년 전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30만 년 전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13만 년 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대체로 30만 년 아니면 13만 그쪽으로 수렴하니까 그 시기에서부터 대체로 한 6만 년 전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구석기대 전기라고 하는데, 이 전기에는 여기에 보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도끼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지만, 이 전기 구석기 시대에는 석기의 크기가 대형 석기다. 대형 석기다. 석기가 크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주먹만 하다. 손목에서부터 손을 펼쳤을 때 뭐 그 정도 크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몸돌을 가지고 하나의 석기를 제작하는 그런 몸돌 석기가 이제 대부분이다. 대형 석기. 당연한 거겠죠. 대형의 몸돌 석기가 대부분이다. 몸돌 석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구석기 시대에 대형의 몸돌 석기를 제작하는데 유리한 돌감이 있어요. 돌감, 암석.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석영이라든지 규암,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규암질인데, 석영, 규암. 이것을 뭐 석영, 규암을 이렇게 이제 뭐 암석 특징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암석학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한참 해야 되니까, 이런 기회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석영이다, 이런 것들이 규암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이제 석영, 규암, 이것들이 이제 제작이 되는데, 자, 이 석영 규암이 전기구석기 시대에 이제 왜 그러면은 전기구석기 시대에 이 몸돌 석기로, 대형 석기로 제작되었는가, 그 돌감으로 사용이 됐는가? 자, 그것은 이제 이 석영이라든지 규암이라든지 이 돌감을 말이야, 쉽게 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강바닥에 가면 이런 것들 쉽게 구할 수 있고, 차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깨뜨렸을 때 이게 이 돌 재질이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에요. 경도 굉장히 높아서 이게 떼내는 경우에 이제 이 날들이 굉장히 이제 날카롭고 강해요. 한번 만들면 또 잘 안 깨져.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특징이 이제 있으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자기들이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석영이라든지 규암이라든지 이런 재질의 돌감을 찾아서 석기를 이제 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사고가 반영이 돼서 이제 도구가 이제 제작된 게 바로 이제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돌감이 이 석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돌감이 찾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석기가 제작됐다. 석영제, 규암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구석기에 이제 대형의 몸돌 석기들이 이제 주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집게 종류가 이제 많아요. 집게 종류. 뭐 찍는 거. 집게죠. 대형 석기고 주먹도 끼고 집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이 사냥감들이 동물을 사냥해서 식물성 식료를 이제 습득하고 한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에 이제 생계경제 활동이었는데, 물론 이제 뭐 처음에는 식물성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됐겠죠. 네. 자연계에서 그대로 나는 것들이 이제 동물은 움직이는 것을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지만 그건 채집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문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쨌든 석기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석기들만 확인이 되니까 이 석기들은 동물을 사냥하는 데 주로 이제 사용이 됐다. 주로 집게 종류도 많이, 집게 종류.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핸디엑스라고 하는 주먹도끼. 인천 전곡리 요쪽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날 만드는 방법 아까 나왔죠, 그죠? 여기 보다시피 가로날 도끼, 가로날 옆으로 이제 가로날 도끼. 자, 이것은 뭔가 자르거나 또는 이제 가로날 도끼 또는 주먹 자르개.
주먹이라는 말은 석기 형태가 마치 주먹처럼 이쪽에 전부 큰 대형 석기로 생기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주먹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먹 자르개, 요게 주먹 자르개, 그러니까 주먹 도끼, 이제 집게적 핸드엑스 주먹 도끼, 주먹 자르개, 그 다음에 주먹 찌르개, 뭐 여기에 보다시피 주먹 찌르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집게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몸돌 석기가 대부분이다. 몸돌. 그리고 여러 면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큰 이 소위 이 둥글둥글한 이게 이제 소위 이 하나의 이제 석기들인데, 그 한쪽 면을 이제 떼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다면 석기, 여러 면을 이 둥근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석기들은 이제 다면 석기, 그 다음에 이제 긁게, 긁는 거죠. 이렇게 긁게,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전기구석기 시대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돌의 질감, 그리고 석기의 종류들, 대형 석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전기 구석기들은 이제 주로 이제 몸돌 석기로서 집게 종류의 대형 석기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 자, 왼쪽에 이제 보이는 요 잡고 있는 요 도끼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르발루아, 르발루아가 아니라 아슐량형 도끼다. 아슐량형 주먹 도끼다. 이렇게. 이건 이제 프랑스의 이제 남부의 아슐량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된 구석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이제 대표적인 석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슐량형 주먹도끼 앞에 설명했던 그것들 보면은 여기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모비우스 가설이라고 들어봤죠. 모비우스 가설. 자, 이것은 1940년대에 이제 미국의 구석기 고고학자인 레너드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의 이제 세계의 구석기가 이제 나타나는, 분포하는 양상을 전체 다른 이제 지도에 이제 분포도를 그려 보니까, 여기에 보다시피 대체로 이제 인도 남서부, 인도 서부, 인도 지방 이쪽, 여기에서부터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이 선이 그어져서 여기에 유럽 있는 이 일대까지,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동쪽, 그리고 그 서쪽, 자, 이것이 이제 소위 이 문화 양상이 다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서쪽은 앞에 설명했던 아슐량형 주먹도끼가 이게 이 분포하는 지역인데 비해서 아슐량 전통이 있다는 거죠. 분포하는 지역인데 비해 가지고 그 동쪽은 아슐량형 주먹도끼가 나타나지 않는 비아슐량형 문화권이다. 비아슐량형. 그래서 여기에 설정된 요 라인을 이제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모비우스 라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앞에 봤던 연천, 우리 한반도 여기인데, 연천 정곡리 유적에서 소위 아슐리앙 형태의 주먹도끼는 주먹도끼인데, 전형적인 아슐리앙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아슐리앙형 주먹도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주먹도끼가 이제 정곡리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비우스 가설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렇다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정곡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가 전형적인 아슐리앙형 주먹도끼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모비우스 라인을 긍정하는 그런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가 아슐량 전통에서 벗어나는 석기다. 여전히 유효한 모비우스 라인은 유효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거의 모든 한국의 구석기 학자들 포함해서 대체로 이제 이것도 소위 이제 아슐량형 주먹도끼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걸로 아슐량 전통이라는 그 문화권역이 모비우스 라인보다도 훨씬 더 한반도를 포함한 그런 지역을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모비우스 라인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제 전공리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이 주먹도끼 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비우스 가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흉기에 이러면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격지석기들이 주로 이제 많이 제작이 돼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전기에 비해 가지고 몸돌 석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이 돌감에서 한 점의 석기를 제작하는 몸돌 석기에서 거기에서 떼낸 1차에서 떼낸 격지를 다시 가공을 해서 만든 격지 석기가 중기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 중기의 석기들은 전기에 비해 가지고 좀 더 크기가 작아진다. 자, 격지석기를 제작하니까 좀 더 가공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진다. 전기에 비해 가지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로 한반도 경우에 6만 년 전에서 대체로 이제 3만 5천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나타나는 3만 5천 년 전. 대체로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가 다양하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중기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이게 이제 편찬하지 않는 그런 구석기 학자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이때까지 논의되고 있는 연대는 뭐 대체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세. 후기 구석기세. 앞에 설명했죠. 세석인, 돌날 기법, 좀돌날 기법. 여러 가지. 역시 후기도 역시 격지석기의 연장선이죠. 연장선. 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돌날, 좀돌날, 아주 잔잔한 세석인, 돌날, 세석인, 가는 돌날, 세석인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사용되는, 이것은 대체로 그 독자적으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나무에 홈을 파거나 뭐 뼈에 뿔에 홈을 파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결합을 해서 사용되는 결합식 석기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 자,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 이제 크게 유적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가장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연천의 전공리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주먹자르개, 그리고 이제 세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기구석기라고 해서 반드시 대형석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전기구석기 시대에 대형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세기계라든지 밀계라든지 뚜루계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주먹 자르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석기들도 이제 일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리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뭐 30만 년 전이니 100만 년 전이니 이렇게 이제 올려볼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바로 이런 이 중형의 중기에 나타나는 이 석기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체로 이제 뭐 13만 년 전, 대체로 지금 탄소 거기에 화산재에 의한 그 절대현대 측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밝혀지죠. 자, 그 다음 시기에 이제 우리가 뭐 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자, 주먹도끼의 형태가 이제 좀 더 소형화되면서 이렇게 역시 주먹도끼 형태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어느 정도 되죠. 주먹도끼 형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격지석기들이 이제 제작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격지석기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래리, 석장리, 뭐 대체로 35,000년 전, 대체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뭐 대체로 뭐 12,000년 전, 35,000년에서 12,000년 전, 대체로 그 시기에 해당되는 이런 시기에 이제 소위 돌날석기들, 격지석기들이죠, 주로 돌날석기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새석기들, 가늘게 가공된 그런 새석기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스케일이 다 달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석기의 크기가 작아진다. 아주 작아진다. 소형화된다. 그리고 이제 석기의 형태들이 어느 정도 이런 돌날도 그렇고 정형화되고 규각화된다. 그리고 용도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전문화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어쨌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전기구석기 시대에 상기 설명을 했지만 중기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이제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격지석기와 몸돌석기, 여전히 전기의 전통을 있는 몸돌석기, 격지석기가 같이 제작이 되는데 시기가 점점 내려오면서 점점 몸돌석기들이 점점 비중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후기구석기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고 그랬죠. 뭐 대체로 35,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이렇게 이제 보면 한반도의 경우에 자, 이 후기구석기 시대에는 앞에 뭐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제 소형석기, 새석기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주로 이제 돌날들을 많이 사용하는 돌날석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음에 그림에 나오는데 선배찌르개라든지 선배찌르개 이것은 이제 나무의 끝에 묶어 가지고 창으로 사용하는 창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배찌르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밀개 종류들, 여기 밀개, 돌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밀개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뾰족하게 되어 있는 세기개 또는 뚜르개, 뭔가 구멍을 뚫는다든지 밀개 이런 종류의 이제 다 밀개들이죠. 이런 종류의 뚜르개, 세기개 이런 종류의 이제 새석인 그러니까 가는 돌날들 이런 돌날 석기들이 이제 많이 제작돼서 이제 사용이 된다. 자, 석기가 작아진다. 가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식생이 큰 동물을 사냥하던 그런 시대에서 점점 뭐예요? 작은 동물들을 사냥해서 식용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간빙기, 후빙기로 접어들어서 온난화돼서 그럼에 따라 가지고 큰 아주 혹독한 추위에 견디는 이런 큰 동물들은 그에 따라 가지고 저 극지방으로 이제 좀 다 이동을 해 나가고 거기에 새로이 따뜻한 온난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사슴이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형 동물들이 이제 여기에 서식을 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이 사냥 도구로서 이런 가는 작은 석기들이 이제 제작돼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기, 중기는 대체로 석영, 규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주로 석기를 만드는 돌감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후기로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늘고 정교한 석기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석영이라든지 규암 이런 것들을 직접 떼기에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재석인 또는 정교하고 소형의 어떤 목적에 맞는 석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눌러떼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든 그런 재질의 돌감이 이제 필요한데 대체로 이제 반암이라고 하는 반암
청색빛깔을 나는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돌감이 입자가 굉장히 치밀한 그런 그 석재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뭐 대체로 반암, 홈펠스, 규질, 혈암, 셰일이라고, 셰일, 청석계통, 셰일, 유문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흑요석, 흑요석 설명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어떤 입자가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이제 날이 굉장히 떼냈을 때 날카로워질 수 있는 그런 질감의 어떤 어, 이 석재를 이용해서 이제 석기가 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까 설명했다시피 뭔가 나무에 홈을 파거나 뼈에 홈을 파거나 이렇게 해서 끼워서 여러 개를 끼워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위 복합 석기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 후기 중에서 늦은 시기에, 대체로 우리가 이제 중석기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확실히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시기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실물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확인을 좀 해보죠. 자, 여기 이제 소위 전공리, 파주, 주월리 뭐 쭉 해가지고 이제 소위 임진강, 한탄강, 임진강 그 유역 일대에 소위 이제 이 황토 대지에 소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연 제방, 하한 당구면 충격기, 여기에 이제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제 또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거의 구석기 유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파주 주월리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이제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인데 이 소위 이제 앞에 설명했던 모비우스 가설을 세웠던 그 형태의 이제 주먹도끼가 여기에 끝부분이 여기에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이제 집게 형태로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에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마치 우리가 견과류 중에 이제 아몬드 있죠, 아몬드. 그래서 이제 아슐량형 주먹도끼를 이제 아몬드형 주먹도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몬드 모양이 이제 전형적인 아슐량 형태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전공이라든지 한탄강, 임진강 일대에서 확인되는 주먹도끼들은 그게 이제 집게 종류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 좀 더 이렇게 뾰족한 집게 날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떼내는 방법도, 여기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아슐리안 제작 기법이 이제 보이지만, 여기에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떼내는 그런 이 흔적들이, 떼낸 부분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데 비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제 전곡리 쪽을 중심으로 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구석기들은 이제 그와 같은 정형성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다르다. 아슐리안 형태와는 다르다. 뭐 같다,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근거가 이제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아슐리앙형 주먹도끼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계는 있다. 아슐리앙형 주먹도끼는 소위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주로 이제 사용했던 아슐리앙 유적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무스테리앙 문화라고 하죠. 무스테리앙 문화. 뭐 대체로 전기, 중기 구석기 시대에 연장되는 그런 구석기 문화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창리죠. 저희 전기 구석기가 뭐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한반도 전역에 최근에 이제 다 나타나니까, 자, 이것은 이제 석영질이고, 여기는 이제 아까 했던 귀암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이제 떼내면은 요와 같은, 앞에 설명에 여기 타격면이 있고, 여기에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타격이 있던 이런 면이 이제 인공 타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사상으로 쭉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이제 집게 주목도끼 종류들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전형적인 소위 아슐리앙형 주목도끼가 바로 이제 이런 형태예요. 아몬드 형태죠. 아몬드 형태고 여기에 이제 소위 거북등처럼 이렇게 떼내서 이렇게 마치 거북등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자, 이것을 실제로 이제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전부 접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까 이제 석기 제작 공방지에 출토된 이런 것들은 제작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덮여서 다 하나의 이제 몸돌로 이제 만들어진 돌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떼내니까 이와 같은 이제 몸돌 석기 하나가 이제 제작됐다. 하나가 제작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에 이제 이 아몬드 형태를 지니면서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정형화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이 떼낸 한 단위의 이제 격지들이 여기에 보다시피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 뒷부분, 아랫부분이 이 전체가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거북등 있죠. 육각형 거북등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진 단위들이 정형화돼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특징. 아몬드 형태, 그리고 위에 거북등처럼 이렇게 한 단위가 규칙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이것은 직접 떼기만 해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간접 떼기 방법도 이제 사용이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소위 이 석기가 이제 이 정형적인 형태를 갖춘 이런 아메바 모양의 이 소위 전형적인 형태를 갖춘 석기. 그 다음에 이 석기의 표면에 떼낸 부분이 이제 거북등 껍질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날 부분 여기에 관찰을 하면은 여기에도 규칙적으로 날 부분 톱날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이제 이쪽에 홈이파이면 저쪽에 반대에 이쪽에 홈이파이고 이쪽에 홈이파이고 이렇게 해서 날이 지그재그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자, 이런 석기 제작 방법을 우리가 흔히 르발루아 기법이다. 그런다. 르발루아 기법. 이건 이제 역시 이제 르발루아 저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확인된 그런 석기의 이제 제작 기법, 석기의 형태를 관찰해서 나타나는 그런 석기 제작 기법이다. 그런 형태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구석기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다시피 아몬드 형태의 거북등 껍질처럼 떨어져 나오고 여기에 규칙적으로 톱날 모양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목도끼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날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세히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톱날처럼 이렇게 전체 날이 그러니까 떼낼 때 이쪽에서 이렇게 떼내고 이쪽에서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떼내고 이런 기법으로 이제 석기를 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격지를 떼내는 이건 이제 경상남도 밀양 고래리 유적에서 이제 출토된 석기 제작 과정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격지 떼기의 형태인데 대체로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에 돌날을 떼낸 격지를 떼낸 그런 형태들이죠. 자, 여기에 이제 몸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게 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떼낸 부분. 자, 여기도 요 단위들이 이제 떼낸 부분이에요. 떼내서 이렇게 이제 돌날 격지의 돌날을 만들어서 그거 자체를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떼낸 돌날을 떼내고 나면 이제 몸돌 석기가 제작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몸돌 석기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들은 이제 여기에 떼낸 돌날들을 그 하나의 공방기에서 출토된 것들을 접합을 시켜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접합이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여기 도전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셰일 계통의 어떤 석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 말기, 구석기 시대 종말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소위 신생대 제3기 이제 소위 플로이터세라고 있죠. 플로이터세. 여기는 이제 4번에 걸친 여러 이제 빙하기 그리고 뭐 4번에 걸친 간빙기가 있다. 그리고 지금 후기 구석기 시대 이제 종말기에 이르면은 소위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와 비슷한 이제 마지막 간빙기 지금 우리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시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후빙기 또는 간빙기가 이제 시작됨에 따라 가지고 기후가 굉장히 이제 온난화된다. 온난화된다. 그것이 대체로 지금부터 13,000년 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후빙기가 시작이 되는 시기가 13,000년 전쯤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식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빙하기니까 주로 이제 그때 당시 식료 활동을 했던 그 사냥감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형 동물 중심에서 이제 소형 동물로 이제 옮아가게 되는 거죠. 자, 식생에 필요한 동물을 사냥하는데 소형 동물이 주로 그쪽에 이제 서식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 동물을 사냥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체해서 식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습기들 역시 그에 맞게 작은 습기들로 변화했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주로 돌날 습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소형 습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정교하고 예리한 그런 새석인들이 중심을 이루는 그런 습기들로 이제 발달을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습기에 습기를 제작하는 돌감 역시 이 소위 반암, 홈펠스, 아까 얘기했다시피 셰일 계통, 흑요석 계통, 뭐 유문암 계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자가 치밀한 그런 돌감으로서 정교하고 가는 해석기들을 제작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재질로 이제 습기들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습기들의 앞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그 나중에 이런 돌날들을 개석인들을 가지고 이제 소위 이거 자체로 하나의 돌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 개를 하나의 큰 나무에 홈을 파거나 이렇게 해서 홈에 끼워 넣어서 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작해서 복합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3,000년 전에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 그리고 간빙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소위 기후가 자연 환경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식료 활동 자체가 또 그렇게 바뀌고 이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위 자연 환경에 서식하는 여러 식생들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1,000년 정도 뒤가 되면 12,000년 전 이게 이제 소위 구석기 시대의 종말기가 되는 거죠. 자, 13,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정도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이제 종말기에 이와 같은 돌날석기, 새석인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작돼서 이제 사용이 된다. 아주 정교하고 가는 그런 정형화된 석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돼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시작이 곧바로 구석기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자, 한때 세계적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중간 단계에 연결되는 구석기 시대 말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소위 여기에 보다시피 오른쪽에 이 흑요석계 이제 세석기
아주 잔잔한 돌날석기, 제석기 이것들이 주로 제작돼서 사용이 됐던 그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중석기 시대라고 한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세계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에서 중석기 문화가 이제 나타나는 곳도 있고 안 나타나는 곳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석기의 석기 흔적은 제석기 흔적은 이제 보여요. 자, 이를테면 이제 저기 이 제주도에 우리 신석기 시대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유적이 바로 이제 제주 고산리 유적인데, 그게 12,000년 전 정도가 돼요. 자,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런 이 소위 이 쇠석인으로 이제 만들어진 쇠석기, 이 화살초, 그다음에 창끝, 돌창, 창끝,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토기는 가장 오래된 이제 소위 원시 토기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연해조 지역하고 관련되는 식물질이 혼입된 토기, 그리고 우리가 융기문 토기, 덤무늬 토기,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구석기의 종말기에 나타나는 그런 새석기들하고 함께 이제 부토가 된다는 거죠. 그게 12,000년 전이다. 이제 후기 구석기의 종말은 1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와 같은 가는 새석기들이 이렇게 이제 주로 제작돼서 이제 사용이 됐다.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통영에 상로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상로대도에는 주로 이제 신석기 시대 문화청이 주로 이제 확인해 준 폐총묘적인데, 그 아래쪽에 신석기 시대 아래쪽 가장 하층에서 이제 이와 같은 흑요석기 석기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석기 시대 말에서 신석기 시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중석기 시대의 새석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두 유적 이외에 어떤 다른 한반도 전체에서 이제 새석기가 보편화돼서 확인되는 그런 단계의 문화 양상은 확인이 안 되니까, 중석기 시대는 한반도에서는 좀 흔적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문화 양상으로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이 재질의 이제 돌감을 가지고 석기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죠. 앞에 이제 전기 중기는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주로 여기 뭔가 껍질을 벗긴다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밀개, 이 부분을, 밀개는 여기에 석기를 잡고 앞으로 이제 이 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민다는 거죠. 밀어서 사용되는, 물론 이제 이 옆부분에 돌날도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여기는 이제 흑요석으로 만든 밀개요. 양구의 상무령 유적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는 이제 소위 혈암, 규질 혈암, 그 다음 유문암 이런 걸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구석기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 보니까 밀개를 제작하는데, 크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밀개를 만드는 돌날을 만드는 형태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규칙화되는 거죠. 규칙화, 정형화 된다는 거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로 가면서 점점 석기들이 이제 제작기법이 정형화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기계. 세기계는 떼낸 뾰족한 부분에 이제 첨두기라고도 뾰족한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홈을 파거나 새기거나 문양을 새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뾰족하게. 자, 여기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기에 보면 돌결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쭉쭉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동심원상으로.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타격을 가해서 떼내면은 이 부분이 오목하게 이 타격점이 형성이 되고, 이 부분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석기를 제작하는 방법 중에서 타격점과 거기에서 확인되는 타격 때는 이제 돌날이 떨어져 나가는 면에 이제 관찰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석기를 그린 도면이 이건데, 이 도면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동지문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타격점이 동지문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에서 때렸다는 얘기예요. 타격을 가했다는 거죠. 때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때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 규질, 혈암 이런 것들이니까 입자가 아주 곱다 보니까 세로 방향으로는 이 방사성의 선이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전기구석기나 중기구석기에 이제 좀 돌감이 거친 것들은 세로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방사상으로. 그러니까 방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채살몬을 펼쳐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 두들겨 맞은 면이 윗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돌날이 이제 형성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삼리유죠. 이렇게 이제 세기계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 만들어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세기계 이런 것들은 전기 구석기 시대 이럴 때는 세기계 이런 것들 그다지 필요 없어요. 이 세기계라는 것은 좀 더 정교한 석기를 제작할 때, 석기 제작할 때 이 세기계가 사용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고, 다른 문양을 세기거나 다른 뭔가 이제 정교한 어떤 이 문양 또는 다른 도구를 만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점점 더 석기 이외의 어떤 유기질제 도구를 제작하거나 이런 데 이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제 순배 찌르개라고 합니다. 순배라는 것은 요걸 순배라고 해요. 순배. 여기에. 자, 요 순배가 있는데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무 자루에 윗부분에 홈을 파거나 해서 끼워 넣고 거기에 뭔가 노끈으로 감아서 빠지지 않게 해서 뭔가 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석기가 되겠죠. 맷자르기. 이제 창으로. 이제 창 중에서도 이게 크지가 않으니까 주로 이제 투창, 던져서 뭔가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사슴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작고 날쌘 동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쪽에 서식을 하게 되니까 그에 합당한 사냥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털꽃길이 그러니까 느림보 이동이 느린 이런 것들은 그냥 올라타서 달려가서 사람이 뛰는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사냥을 찍어서 할 수가 있지만 직접 자 이때는 다가가는 동안에 다 도망을 하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투창 던져서 이렇게 잡는 아마도 이런 걸로 봐가지고 활도 원시적으로나 아마 이때 개발이 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날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냥을 했을 때 찔렀을 때 쉽게 빠져나지 않게 하거나 또 상처를 많이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몸돌에서 돌날을 떼내가지고 만든 거죠. 자, 여기서 타격이 가해졌어. 그러니까 여기 타격점인데 여기 떨어져 나온 돌날이니까 이 부분에 어때요? 여기는 살짝 들어갔다 여기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전부 다가 그렇게 돼요. 이 부분은 볼록하게 돼 있죠. 떨어져 나온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제주 고산리 유적 이런 단계에 가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여기 이제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그런 석기들인데 아주 눌러떼기 해가지고 잔손지들이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가해지는 거죠. 자, 이것은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연해주 이런 데서 이제 출토된 거예요. 이건 고산리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이제 소위
구석기 시대, 종말기, 신석기 시대 시작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와 같이 아주 전형적인 건 나타나지 않고 뭐 제주 고산유적 신석기 시대 하면서 화살촉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일부 이제 이런 눌러떼기 방법에 의해서 제작된 석기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정형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촉인데 이제 화살촉 석영이에요. 이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유리질로 되어 있는 석영인데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이제 석기예요. 그리고 잔손질이 이렇게 많이 가해져서 이제 표면이 갈리지 않았을 뿐 기본적으로 이제 단단한 재질의 이제 석기를 가지고 이제 삼각형 모양의 이제 화살의 끝부분에 끼워져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정 정도 형태가 안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죠. 여기 안으로 오목하게. 여기에 나무의 화살, 손가락 굵기만한 나무 화살대에 세로로 이제 갈라서 그 부분에 이제 갈라진 틈에 이걸 끼우고 거기에 이 노건을 일정 정도 감아 가지고 이제 화살로서 이제 사용한 거죠. 자, 이를테면 이제 이 구석기시대 종말기 다시 말해 가지고 이제 활로 사냥을 했다는 거죠. 자, 활로 사냥을 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동물 사냥하는데 적합했다. 작은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야? 나르는 날짐승까지도 화살을 날라서 사냥을 해서 먹을 수 있었다. 날짐승, 작은 짐승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전에 큰 동물 중심으로만 사냥해서 먹던 그 시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영양 공급이 다양화됐다. 날짐승, 들짐승 중에서도 이 뛰어난 이것들이 각기 영양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맛도 다르고 우리가 제일 맛있는 고기는 역시 날아다니는 고기들이 이렇게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구석기 시대 종말기 그리고 이런 화살촉이 출토되는 걸로 봐서 이제 활이 개발이 돼서 그 활로서 좀 더 작고 다양한 날짐승, 들짐승 이런 동물들을 이제 사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기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때 구석기 시대에 종말기에 이제 되면은 소위 상징행위, 다시 말해 이제 의식행위, 예술, 의식, 의례 이런 행위를 했던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그 그림은 소위 평양의 이제 동굴 유적이에요. 구석기 시대. 이 동굴 유적에서 이런 상징 행위를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술품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의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동물의 뼈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의 이제 얼굴 형상을 이렇게 이제 눈, 코, 그리고 입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입이 큰 걸 보니까 그때 당시 식료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이런 추정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뼈에 이렇게 이제 문양을 이렇게 새겨 가지고 뭔가 어떤 주술적인 의식 이런 것들 이때는 뭐 대체로 그거겠죠. 뭐 대체로 뭐 식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니까 뭐 사냥을 잘 되게 해달라는 뭐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제 이루어졌다. 자, 이건 이제 충북 청원에 역시 이제 동굴유적이죠. 두루봉 동굴유적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동물의 이제 뼈에 여기에 눈 2개를 새기고 그 다음에 입을 이제 새겼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원시적인 예술이니까 이것만 봐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냥 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연찮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 코, 입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 자,
뭐 완전한 대칭도 아니고 말이지 이건 올라가 있고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용고, 두루봉, 그다음에 제천 돈말동굴 다음에 이야기할 이런 것들이 뭔가의 인공이 눈을 새기더라도 여기에 뭔가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마모된 색에서 이런 흔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인공이 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상징, 주술, 의례적인 그런 예술품으로서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의 전말동굴, 여기에 동물의 이제 대퇴골, 뼈에 여기도 역시 이 소위 이제 눈, 입, 또 눈과 입을 이렇게 이제 새긴 그런 흔적인데, 이거 역시도 아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석기를 가지고 동물을 해체하고 거기에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발라내는 과정에서 자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날이 이제 여기에 돌날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뭐 확실히 구석기시대 후기 구석기시대 종말기쯤에 가면은 여러 사례로 봐가지고 이와 같은 원시적인 이런 소위 예술 활동, 종교, 제의 이런 주술 활동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도 뭐 과거의 발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예술품, 뭐 상징행위는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주술의식, 그와 관련되는 유물이 출토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보고서는 여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확실히 구석기 시대에 예술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유럽에 가면은 이제 우리 프랑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 세계사시가 많이 나오죠. 뭐 프랑스 남부지방에 가면은 동굴에 거의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면서 거기에 상징 행위를 했던 동굴 벽화들이 들소를 사냥하는 뭐 화살로 들소를 잡아가서 사냥하는 그런 장면, 여러 가지 이 장면들이 이제 많이 이 벽화로서 이제 그려져 있죠. 알타미라 동굴 천연 안료를 가지고 그린 벽화 동굴. 자, 여기는 한국 고고학이니까 그것을 별도로 내가 저기 준비를 안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기회 되면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 예술 활동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그걸 좀 공부할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대체적으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징 행위 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뭔가의 내세 관념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제 그런 문화 양상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지난 시간에 뭐 얘가 이제 흥수아이라고 하는 이 동물 유적에서 발굴된 소년의 이제 인골에 대해 가지고 뭐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서 흥수아이 구석기세 무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확실치 않고 그 아래쪽에 뭐 신석기 시대 토기도 나오고 해서 그게 신석기 시대 인골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뭐 이런 양상으로 봐가지고 그런 내세 관념이 있고 이랬다고 그러면은 아마 무덤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뭐 땅을 파고 거기에 일정 정도 이제 의식을 가하고 거기에 묻고 매장을 하고 그 위에 뭐 봉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덤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형화 형태를 갖춘 그런 무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죽은 죽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산자와 다른 어떤 그런 시신의 처리의 과정이라든지 뭐 뭔가 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거는 아마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고고학교로 어디까지나 실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자료가 발굴돼서 확인될 날도 이제 머지않아 오리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구석기 시대에 이제
문화 양상에 대해 가지고 자연 환경을 포함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위 신석기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석기 시대는 좀 더 구석기 시대와는 이제 좀 더 문화 양상이 다르고 또 정착 농경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중요한 문화 양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고고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아마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3시간, 4시간, 뭐 이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그런, 예, 이제 공부해야 될 분량도 좀 많은 그런 시대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구석기대 2번째, 수업 주차로는 3주차인데, 오랫동안 수업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신석기대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얘가 이제 소개해준 한국 고고학 강의, 그 신석기 시대 부분 한번 예습을 하고, 수업에 임해주면은 좀 더 이해가 이제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